네, 안녕하십니까. 노장철학 제18강 제7장 정치철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114쪽에 그 세 번째 부분,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정치할 때 세 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천하에 앞서지 않는다. 감히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누가 됐든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걸 바라는데, 어떤 집단이 되었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 같습니다. 그러나 노자 입장은 가장 좋은 정치를 할 때에는 항상 자신이 뒤로 서는 정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놓은 것처럼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켜야 남을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패권 정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보면 앞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자신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뭐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으로써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결국 힘으로 하고 앞서서 하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뒤에 바로 폭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노자의 생각은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으니 천하의 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등, 성, 기, 장, 만물, 천지 만물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뒤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 물론 이제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존재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큰 힘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걸 감추고 검소하고 자신을 겸허하게 하면 그와 대등하게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없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치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남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추대한다라고 이렇게 오늘이 12.6입니다.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날이죠. 여기 이제 노자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하면, 박정희 그때 이제 마지막 죽을 무렵 되면 이제 부마 사태라고 해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렇게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뭐죠?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정권, 권력이 이제 말세에 가면 이제 총질합니다. 그게 이제 폭력이에요. 앞서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정치는 결론적으로는 폭력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불감이 천하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항상 천하의 뒤에 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서 있는 모습, 무위의 정치라는 모습은, 여기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자기를 아래로 낮추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본래 그렇게 된 동물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조금만 남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 남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뒤에 서고자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한다면 먼저 말을 낮춰야 하고, 자기를 항상 겸손하게 말로 낮추는 거죠. 백성들 앞에 나서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만 정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윗자리에 있지만 백성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서지만 백성들을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꺼이 그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여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사회가 뭐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뭐 국뽕이니 뭐니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바보들 유튜브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써놓고 그러는데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오래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부정부패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좋은 국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도 있다 생각되는데 부정부패가 지금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모든 조직이 그래요. 그것들은 정치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상한 짓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하고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공을 이루어 명성이 따르면 물러난다라는 공성명수 신퇴 이렇게 됐죠. 이게 공이 이루어지고 명성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정점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를 얻고 했을 때가 딱 물러날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이렇게 온갖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폭력을 썼을 때 그때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군주가 정치를 해서 공을 이루고 명성에 따르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은 그 이루었던 공과 명성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가지고 더 채우려 가는 거는 그만 그치는 것만 못하다. 두드려서 날카롭게 한다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고 귀한 재물이 집안에 가득 차 지킬 수 없고 부귀하여 교만하면 자신에게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적과 명성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일이다. 천지도라는 거, 하늘의 도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냈지만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의 가장 뛰어난 무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자기 자신의 그 마음 공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욕망을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공부를 쌓아도 그것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써놨죠. 인간사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인하고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통치자의 역할은 매우 다릅니다. 그 군주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뭐, 불을 보도 뻔하죠. 물론 이제 다른 책, 이제 황제사경 뒤에 나온 책들 보면, 나라가 망할 때는 이제 군주도 어리석고, 신하들도 이제 교활하고, 백성들이야 옛날에 참 무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탐욕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치자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사 문제와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전망과 관련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통치자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자신이 죽고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래 희연이라고 됐죠. 희연자연. 말이 없다라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뭐랄까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가정 문제 같습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최소한의 인간적인 관계들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정치를 할 때에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검사해라 해놓고 자기는 온갖 쾌락을 주고, 박정희 말년 죽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나이 많은 연예인들, 그때 김재규 재판하는 거 기록들 책으로 된 거 쭉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20대 젊은 애들, 딸내미들 맨날 데리고 자고 그랬잖아요. 박정희가. 지금 연예인들 70쯤 된 여자들일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말년에. 광기죠, 광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깊이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추악한 짓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박정희는 밖에 나가면은, 가을철 되면 벼베는 가을에 이제 벼 베고 그러잖아요. 수확기.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셔요. 근데 중앙정보국 안전가옥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자기 딸 같은 20대 애들하고 끼고 술 처먹으면서는 양주 처먹고 그랬습니다. 이 위선 떠는 거. 밖으로 볼 때는 이렇게 검소하고 아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 같이 했지만 실제 안에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 이하의 짓거리래요. 20세기에도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게 코미디죠. 그러니까 말년이 더럽게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것들을 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부정 있죠. 다투지 않음. 세상 사람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들도 앞에 순자 얘기했었는데 명예하고 이익하고 분노로 이렇게 전쟁한다 그랬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국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 책에는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하나는 국내 정치할 때의 치국 문제고, 두 번째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를 다스림에서 치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박한 마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제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의 이익을 얻고 그걸로 가족들이 생활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불로소득 같은 거 우리나라 매우 심한 상태인데, 불로소득이 노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주지 않는 사회죠, 우리 사회는. 근데 아무튼 백성들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깨트려버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바하면 1시간에 9,000원인가 얼마 주고 그러죠. 그런가요? 대충 그런 건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임금이에요. 사실은 적진 않습니다. 7시간, 8시간 해서 그 정도의 알바비를 받는다는 건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써 이게 소박한 삶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동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옆에서 그냥 한순간에 무슨 어디 투자했다 해가지고 1시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벌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박탈감들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마음 공부가 돼서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정당하다라고 바라보고,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면 문제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 다스리는 거, 군주가 백성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욕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인용해 놨는데 3장 내용이에요.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는다. 이게 장깨 부리는 거. 그거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점차 이렇게
실력으로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 신분 질서가 무너지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공부를 하고 그 학자가 되고 선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근데 그 목적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배운 사람들은 사기꾼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도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배부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동양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벌어먹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야 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근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배운 요즘 대학 교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배워놓고 배운 것이 자기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것들에 수재할 데가 없는 그 꾀를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고속도로에서 그 화장실에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온 사람 있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시계라는 거는 그냥 시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차고 다니면 그게 무슨 멋인가 보죠? 그런 거 다 사치예요. 우리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백성들이 뭐예요? 자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이제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욕심낼 만은 보이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이게 앞에 잔꾀 부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재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정치하는 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삶에 어떤 괴로움을 느낀다라면 어떤 학생들은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도. 근데 많은 경우는 쓸데없는 고민인 경우도 많아요. 없어도 그만인 것을 괜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치예요. 자기가 욕망이 그렇게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욕망이 이렇게 자꾸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이제 끊이지 않는데 지금도 세계 시끄럽죠. 근데 이제 도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인구를 보좌하는 사람, 무력으로 세상에 강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전쟁의 뭐라 할까요? 하나의 그 모습, 근본? 전쟁에서는 남녀 평등합니다. 모조리 죽여버려요. 어른 아이 가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끔찍해요. 근데 전쟁했을 때 보면은 이제 여기 그러게 돼 있죠. 군대를 잘 부리는 사람 과감하게 결행하여 결과를 얻으면 그만두지 그것으로 감히 강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어차피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그걸 통해서 더욱 강한 자가 돼서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과감함에 용감하면 죽임을 당한다. 폭력을 쓰면 언젠가 보복을 당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설령 직접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고 난 뒤에도 더러운 이름은 계속 남습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럴 텐데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천년만년 그 욕먹는다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쟁에 대한 이제 위험성,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권도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죠.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면에는 당연히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쳐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걸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곽전본에서는 그걸 기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목적은 뭐냐면 아무튼 전쟁에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 살상을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됐죠. 힘으로 하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강량자 부득기 살아. 포악하게 구는 놈들은 결국은 포악 때문에 죽어요. 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실제로 그 삶을 이렇게 살아서 70년, 80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꿈이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의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118쪽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